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단체들을 포함을 해서 4개 보훈단체가 주도했던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청원 서명운동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4개 단체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모아서 청와대에 피우진 보훈처장을 해임할 것을 청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수십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특정 장관 또는 특정 처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분노가 쌓였으면, 그리고 이 해당 관료가 얼마나 많은 죄과를 저질렀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피우진 처장을 하루빨리 조속히 해임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제가 그동안 종합적으로 피우진 처장이 저지른 죄과를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오늘 5개의 죄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손혜원의 공산당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서운을 한 것. 자, 2번, 보훈처의 이른바 이 적폐청산위원회인 보훈혁신위. 자, 그리고 이 독립유공자 서운을 담당하는 공적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완전히 좌파 완장부대로 만든 것. 3번,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정작 안중근 의사의 유적을 방치하고, 자, 그리고 윤봉길 의사 후손에 대한 이 말도 안 되는 강요와 압박을 저지른 사실. 4번, 자신이 따뜻한 보훈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도 국가가 지원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야 되는 보훈단체들에 대한 홀대. 자, 마지막 5번. 제가 이 타락한 여전사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전사 출신으로서 군인 정신의 근간에 대한 훼손을 저질러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시청자 여러분, 이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손영우 씨를 독립유공자로 서운을 하고, 자, 그리고 그의 부인 손혜원 의원의 어머니가 한 달에 151만 원씩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탈 수 있도록 만든 이 사실에 많은 국민이 경악하고 그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분노의 심리 상태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하나 끔찍한 것은 이런 이 피우진 처장과 보훈처의 행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북주의, 친공산주의 사고가 아주 뚜렷하게 자리 잡았었고, 자,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의 이러한 생각이 보훈처의 그런 정책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일제하는 물론이고 해방된 이후의 공간에서도 독립유공자들이 억울하게 이 친일파 출신들로부터 이 빨갱이로 몰렸다. 이런 것이 하나의 친일 잔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손영우 씨, 손혜원의 아버지 손영우 씨를 이 공산주의 활동을 문제 삼아서 과거 6차례나 서운을 주지 않았던 것은, 자, 그것이 바로 친일 잔재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주장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 손영우 씨는 명백하게도 한국 경찰에 의해서 그 증거가 다 밝혀졌습니다. 북한 평양에 가서 이 북한 노동당 중앙정치국과 이 교류를 하면서 모종의 미션을 받아서 내려왔고, 자, 그리고 남로당의 이 경기도 가평군의 일부 조직책을 맡았으며, 자, 무엇보다도 조선공산당에 가입한 사실이 명백하게 다 드러나고 자료로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을 그런 사람에게 독립유공자 서운을 주지 않은 것이 일종의 빨갱이 몰이다, 색깔론이다, 친일의 잔재다라고 대통령이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피우진 처장의 이런 뭐 손혜원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 서운을 주는 문제를 협의를 하고 뭐 이런 것 등등은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의 뇌리와 연결이 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보훈혁신위원회, 이 적폐청산, 일종의 적폐청산위원회, 그리고 저희 좌파 연구 교수들로 가득 찬 이 공적심사위원회, 전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 위원회의 멤버였으며 이런 사람들은 국민 세금으로 어떤 대우를 받았고 이들이 왜 이런 좌파적 행각을 벌이면서 국가의 도를 완전히 물구나무 시켰는가를 샅샅이 조사해서 백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보훈혁신위원회라는 것은 완전히 좌파 완장부대가 돼서 이 무정부주의자 해방 이후에 이 북한에 가서 1948년 4월 남북 협상을 기화로 해서 북한에 가서 완전히 월북해서 북한 노동당의 최고위 간부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이 북한 내각의 국가검열상이라는 자리를 맡았던 사람, 김원봉,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의열단장을 했던 김원봉. 이 김원봉이에게도 독립유공 서운을 줘야 된다라고 건의를 한 단체가 이 보훈혁신위원회입니다. 자, 그런데 비판 여론이 들끓자 보훈처는 이것은 강행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이 민주화 유공자라고 왜 각종 시위 현장에서 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나중에 민주화 유공자로 돼서 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야 된다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10년 내지 20년간 복무를 해서 국립묘지에 갈 수 있는 사람들, 현재 약 40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변경 내지는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한 단체가 이 보훈혁신위원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친공주의자, 공산주의자 또는 엉뚱한 무슨 민주화 유공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의 각종 이 성의와 지원을 베풀면서 정작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는 홀대를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 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장소의 유적, 중국 하얼빈역에 있었던 이 기념 표지석이 하얼빈역의 재개장 공사 때문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한국의 길을 누르려고 하는 이런 작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를 챙기고 이를 주관해서 다시 이 기념 표지석과 안중근 기념관을 부활시켜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피우진 처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독립관장에 대해서는 피우진 처장은 임기가 2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 코드에 맞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선호하는 좌파 성향의 후임자를 하루라도 빨리 임명하기 위해서 이 윤봉길 의사의 손녀에게 물러나라고 강압을 했던 사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를 이런 식으로 홀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이 두 사람이 다 지주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요. 안중근 의사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활동을 했는데 대표적인 지주 집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사설 의병대를 조직을 해서 동학 농민군과 전쟁을 벌일 정도로 지주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윤봉길 의사도 이 충청남도 예산의 지주 집안 출신으로서 농촌 계몽 운동에 나름대로 투신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는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홀대, 이 각종 이 무슨 이 6.25 전상자들을 기념하는 모임, 이 과거 반드시 보훈처장이 참석을 했던 이런 모임에 불참을 하고 보훈단체를 일종의 상당히 냉대하는 그런 식의 행태를 보여서 이번 4개 단체가 해임 청원을 요구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타락한 여전사 피우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는 정말이지 교사를 하다가 23살에 이 한국의 특수부대에 입대를 해서 특수부대 중대장까지 되고 또다시 2년 후에 육군 헬기 조종사가 되고 자신이 유방암이 걸려서 한쪽 유방을 잘랐는데 군 복무에 지장이 된다고 해서 자기가 마지막 나머지 유방까지 자르고 자, 물론 2급 장애 판정을 받아서 군에서 나왔고 그런 것이 자기 자신이 군과 또는 보수 정권 과거 이 우파 세력에 대한 반감을 갖는 동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는 한때 나는 군을 사랑한다. 내 인생의 전부가 군대다라고 얘기했던 것. 제가 여전사라고 표현을 해줄 정도로 군에 대한 그의 어떤 이 나름대로의 역할, 이런 군인 정신을 그는 이 좌파 정권에 그는 한때 이 정의당의 전신 진보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좌파 코드,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 친공주의 내지는 뭐 이런 식의 이 잘못된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봉직했던 군인 정신을 완전히 훼손시켜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이것이 마지막 죄과입니다. 피우진의 5가지 죄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